네, 바라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동안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네,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농구 얘기가 제일 재밌네요. 이게 네. 또 동부의 ESPN 예상 순위를 한번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 사실 엄청 길게 다룬 건 아닌데 한 팀 한 팀씩 좀 짚어가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네요. 자, 네. 짧게 음, 들어가겠습니다. 서부의 컨텐더 총 6개 팀이 이름을 올렸고, 음, 심지어 6개 팀은요, 전부 다 50승 이상을 예상을 해줬습니다. 이 정도면 다음 시즌에 서부는 또 미친 듯이 박이 터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하지만 1위는 완전히 신기해. 유일하게 60승 이상을 점친 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입니다. 64승 18패. 뭐 음, 우승 전력 그대로 다 안 쳤고 음. 그대로 갑니다. 우리는 이 팀의 이 성격 그대로 유지할 거고 바꿀 거 없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정말 많은 미래의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안 쓸 거야.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동환 씨도 이거 압도적인 1등으로 보십니까? 저는 압도적, 그러니까 지금 이제 휴스턴이나 덴버보다 한 10승 이상 더 거둘 거라고 지금 ESPN을 내다봤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도. 1등은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10승 네. 차이? 그 정도일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고, 예, 다른 팀들이 그만큼 음, 저는 강하다고 봐서, 예, 일단은 뭐 그렇죠.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근데 뭐 오클라호마 시티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팀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세졌어요. 오클라호마 시티는 봉호 씨 말대로 지금 이제 멤버를 그대로 유지했죠. 우승팀 멤버들을. 그러니까 홈그랜, 제일런 윌리엄스, 샤이 이 3인방 전부 다 연장 계약했고 이번 여름에, 그리고 뭐 코어 자원 외에도 어떤 롤 플레이어들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팀이 다른 어떤 서부 어떤 우승을 노리는 컨텐더들과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이 멤버로 위닝 어떤 시즌을 계속 보냈고 우승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제 10월 초에 트레이닝 캠프가 소집되고 프리시즌 치렀을 때 이 팀은 손발을 맞추고 이럴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기존의 어떤 조직력으로 가도 충분히 무난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음, 이 팀이 60승 이상 할 거란 예상은 어느 정도 동일하고, 다만 저는 다른 네. 서부 팀들도 그에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 정도로 보고,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1위 후보는 확실하다 봅니다. 예, 그 정도로 너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좀 뭐랄까 변수가 없는 팀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러면 또 이 질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음, 음. 분명히 동환 씨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할 것 같은데. 작년 우승은 굉장히 압도적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네. 파이널에서 7차전까지 간 거를 제외하면은, 예, 경쟁자들을 꽤 잘 잡고 올라왔으니까요. 예. 물론 덴버전에 좀 고전하긴 했죠. 덴버한테 좀 고전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게, 자, 재밌는 게 다음 시즌에 덴버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컨텐더 그럼요. 3위로 좀 이름이 들어갔고, 네, 저는 네. 휴스턴이 음 그러니까 뭐 전력도 좋은데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음, 색깔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팀은 네. 케빈 듀란트도 있고 뭐 알파렌 생군이나 이런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난 자원들도 있지만, 이 팀이 이메 우드카 감독 부임 이후에 구축한 가장 큰 어떤 장점은 끈끈하고 수비적이고 터프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번에 전력 보강을 하면서 그 2년 동안 구축해온 것들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예,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전력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네. 사실 오클라호마 시티가 진짜 강한 이유는 뭐 샤이 길드스 알렉산더라는 슈퍼아이스도 있지만 이 팀 어마어마한 에너지 레벨과 수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휴스턴은 거기에 비빌만 해요. 예, 제가 그럼요.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음, 휴스턴은 오클라호마 시티랑 그런 수비 에너지 레벨, 예, 거기다가 에이스 싸움 이걸로 맞짱 뜰 만한 리그 전체에서 몇 안 되는 팀이고, 그리고 음, 덴버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아킬레스건, 홈그랜의 인사이드 어떤 수비력, 요키치를 제어할 수 없다는 부분, 지금 현재 로스터로는, 예, 이거를 가지고 있는 팀이 아킬레스건을 계속 건드릴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서부 1위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무난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음, 어 휴스턴 덴버와의 격차가 10승 이상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맞아요. 휴스턴이든 덴버든 이런 팀들이 오클라호마 시티를 플레이오프에서 무너뜨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음, 그래서 일단 컨텐더 확실하고 서부 1등 후보 맞다.
하지만 리핏 지난 한 7년 동안 없었죠. 예, 7년 동안 없었던 일이 오클라호마 시티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시즌인가? 아니요. 저는 예, 오클라호마 시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예. 지금 이제 2위가 휴스턴 54승 28패고 3위가 덴버 53승 29패인데 사실 전 그럴 것 같거든요. 휴스턴이나 덴버나 정규 시즌에는 그렇게까지 힘을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듀란트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될 거고 덴버 팬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말 머레이는 이제는 부상을 무조건 안고 뛰는 선수 이게 확실할 거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는 어느 정도 승수를 내주겠지만 플레이오프 돌입하게 된다면 아예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휴스턴 한번 살펴볼게요. 휴스턴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카펠라, 케빈 듀란트, 도리안 필리 스미스, 조시 오코기. 와 진짜 내준 자원들이 결국에 뭐 딜런 브룩스 정도라고 제일런 그린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케미토모까지 쳐준다고 쳐도 대단합니다. 네. 저는 제일런 그린은 별로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승 노린다면. 예. 플레이오프 때 완전 개망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루키 시즌 그렇다 치고 소포머 시즌부터 제일런 그린은 이미 공격에서 잠재력의 한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수비가 굉장히 약했는데 이메 우도카 감독 부임 이후에 좀 좋아지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 그게 케빈 듀란트로 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듀란트는 관리가 필요한 백전노장이긴 한데 뭐 이제 제일런 그린의 어떤 기복을 생각하면 정규 시즌은 몰라도 플레이오프에서는 듀란트는 확실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기량만 유지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팀이 좋은 점은 아까 말씀하신 뭐 딜런 브룩스 나갔지만 핀니 스미스나 뭐 이제 카펠라나 이런 자원들이 온데다가 이제 파리슨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존 자원들 있잖아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연장 계약을 했었고 아멘 탐슨 이런 선수들까지 기존에 지난 시즌 휴스턴의 어떤 반등을 이끌었던 그 뭐랄까 들깨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무섭거든 이 들깨들. 그러니까 이 팀은 지금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그 이제 우승 도전에 방점을 찍기 위한 영입을 시도를 한 거고, 그러니까 셀러리 캡적으로 이 로스터는 아마 한 길어야 2-3년일 겁니다. 왜냐면 듀란트도 뭐 이제 계약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그렇죠. 젊은 자원들 네. 연장 계약을 해야 돼서 현재 세컨 에이프런에 있는 리그에서 이 팀이 이 정도의 굉장히 두터우면서도 강한 로스터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휴스턴은 지금이 달려야 될 타이밍이었고 그 타이밍을 잡고 지금 돌격 외친 건데 근데 이 돌격이 진짜 거의 뭐 우리나라 역사 치면 광개토 대왕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클라호마 시티가 좀 약간 굉장히 상대하기 까다롭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죠. 적어도 시즌 초중반에는 이제 뭐 듀란트도 왔고 그러면서 조금의 어떤 이제 호흡을 맞추는 시간은 필요할 거다. 근데 뭐 다행스러운 거는 기존 자원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막 무슨 수비 로테이션을 다 바꾸고 뭐 새로운 팀 컬처를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듀란트가 이 팀에 익숙해지는 부분, 다른 선수들이 듀란트에 익숙해지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다. 요 정도고. 근데 NBA는 참 이제 선수들이 적응도가 빨라요. 그래서 시즌 후반 뭐 이제 플레이오프 되면은 호흡이 물이 오르거든요. 경기 맞아요. 숫자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 되면은 뭐 만약에 예상대로만 간다면 오클라호마 시티에 비빌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럼요. 지금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유력한 MIP 후보로 또 아멘 탐슨이 꼽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아멘 탐슨이 진짜 지난 플레이오프 때 정말 제일런 그린 그렇게 똥 쌀 때 멱살 잡고 캐리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팀이 얼마나 무서워질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3위는 덴버 너겟츠입니다. 덴버도 정말 덴버 솔직히 지난해 마이클 포터 주니어만 잘했으면 OKC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선수를 내주고 캠 존스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긴 했지만 골 밑에 또 하나의 친구인 발렌슈나스를 데리고 오고, 주사위 터질 때는 또 무서워지는 팀 하더웨이 주니어, 그리고 우승 주역했던 브루스 브라운까지 데리고 옵니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덴버가 한 지난 2-3년 동안 겪었던 제일 큰 문제는 우승 한 번 하고 나서 계속 핵심 전력들이 나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보강은 없고 젊은 주장들로 그거를 커버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이제 단장과 감독의 어떤 불편한 관계였다는 것이 지난 시즌 말에 드러났고, 둘 다 갑자기 정규 시즌 종료 앞두고 갑자기 경질되는, 해고되는 유례없는 어떤 사태의 주인공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단장 감독 다 바뀌었고 감독은 이제 아델만 대행이 정식 감독이 됐죠. 근데 이제 어떤 팀을 이끄는 이 우두머리라고 할까요? 어떤 경영진이 바뀌면서 바로 오프 시즌에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 보니까 케빈 부스 단장이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좀 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팀이었네. 약간 이런 네, 생각이 맞아. 들고, 그러니까 일단 이 팀은 그 이제 캠 존슨을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거의 기록적인 면에서, 공격 기록 면에서는 거의 스탯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포터 주니어가 우리가 무시하지만 공격에서는 되게 효율적인 슈터거든요. 예, 되게 효율적이고 폭발력 있는 슈터인데, 캠 존스는 공격에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보다 만큼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마이클 주니어보다 싸고, 그리고 수비에 대한 이해도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예요, 무조건.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승 멤버인 브루스 브라운도 데려오고 이러면서 이 팀은 이제 사실 지난 시즌에 그렇게 요캐치 없으면 코트 마진 엉망되고, 감독이랑 단장 싸워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선수단 사이에 이슈 있고, 막 이제 이런 네. 뭐 레스트부르기나 베테랑과 젊은 선수 사이에 뭔가 불편한 기류도 있고, 그랬는데도 오클라호마 시티를 잡을 뻔한 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지난 시즌 덴버가 되게 경이롭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정리 다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불편한 이슈 없이 지금 전력까지 보강이 됐다? 저는 덴버 다음 시즌에 두 번째 우승 노릴 수 있는 팀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덴버와 휴스턴은 오클라호마 시티를 견제할 나머지 두 개 팀이다. 네. 왼쪽에 휴스턴, 오른쪽에 덴버가 야 일로 와 이러면서 계속 툭툭툭 칠 거예요. 그치. 네. 네. 오클라호마 시티를. 그 레이스의 어떤 주인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이 1, 2, 3순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4위 미네소타 팀볼브스입니다. 51승 31패. 지난 시즌도 좋았고, 그리고 일단은 잘 안 친 게 뭐 나즈리드도 사실 저는 이 뺏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대로 잘 안 쳤고, 랜들 역시 좀 막판에 플레이오프 제일 마지막에 조금 아쉽긴 했지만 안 쳤고, 네. 괜찮은데요? 뭐 니켈 알렉산더 워커 좀 내준 게 아쉽긴 하지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니켈 알렉산더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근데 뭐 전체적인 전력은 거의 지난 시즌 어떤 수준을 유지를 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당연히 컨텐더로 꼽혀야 되고, 이제 좀 의미 있는 부분을 보자면, 그러니까 나즈리드 재계약이 됐고, 루디 고베어가 유로바스켓 출전을 포기하면서 여름을 푹 쉬면서 건강하게 보냈다는 점. 그러니까 다음 시즌은 적어도 지난 시즌 이상의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유망주들의 스텝업을 좀 봐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컨텐더 팀인데, 뭐 이제 테렌스 셰넌 주니어라든지 랍 딜링햄,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NBA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다음 시즌부터는 뭔가 포텐셜을 조금씩 터트릴 수 있는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단테 디빈첸조가 지난 시즌 워낙 안 좋았었는데, 이 선수도 반등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저는 뭐 미네소타는 서부 탑 4로 거론되기에 뭐 너무 충분하다. 이제는 뭐 안전한 컨텐더죠, 뭐 서부에서. 그쵸. 다만 이제 줄리어스 랜들이 어떨지는 좀 봐야 된다. 랜들은 한 시즌이 다른 선수라, 뭐 이제 지난 시즌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랜들은 뉴욕에서도 그렇고 약간 기복이 있거든요, 시즌별로.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들렸네. 랜들 이야기 하니까 다음은? 사례 들리시죠? 목이 막히네요 랜들 잘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상한 짓 해가지고. 자, 다음 팀은 바로 5위. 6위와 순위는 똑같습니다. 50승 32패. 먼저 다룰 팀은 클리퍼스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클리퍼스가 이 백전 노장들을 이끌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뭐 브래들리 빌 데리고 왔고, 존 콜린스,
브룩 로페즈, 크리스 폴. 예. 아주 그냥 진짜 이 팀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뭐 마치 전당포 느낌은 아니지만 노인정의 느낌이 강한 팀인데 그렇죠. 건강하다면 이 정도는 충분해줄 만한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지에서는 클리퍼스가 2027년 여름에 로스터 재편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27년 FA 시장이나 뭐 이제 뭐 내년 뭐 이제 FA 시장 이적 시장을 어떤 변화의 어떤 시작점으로 본다면 그때까지 다시 한번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 시즌으로서는 충분히 나름 할 수 있는 데까지 좋은 전력을 구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 전성기 막바지이긴 하지만은 전성기는 아니죠 이제. 예, 전성기 워낙 대단한 선수였기 때문에. 훨씬 지났죠. 네. 예, 전성기 지난 선수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이제 어떤 본인에게 이제 가해지는 부담이 너무 커지면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워낙 뭐 괜찮은 컨디션일 때는 폭발적인 모습 그 우리가 알던 그 하든의 모습이 나왔고 레너드도 사실은 결국에는 시즌 초반 결장을 딛고 폼이 올라왔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팀은 이번 여름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일단은 뭐 영입도 영입인데 레너드가 정상적인 여름 보낸다는 거 재활 안 하고 예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레너드라는 존재가 이래도 결국 시즌 시작하면은 또 과부하 걸리면서 또 관리받아야 되고 요런 이제 이슈가 맞아요. 늘 생기는 팀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여름이 다르다는 건 저는 좀 크다고 봐요. 한 선수에게 시즌 준비에 있어서 그렇게 보고 거기다가 이제 존 콜린스가 데려오면서 레너드가 4번 포지션을 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사이즈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이 부분도 좀 네. 저는 꽤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브래들리 비는 저희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연봉 때문에 먹튀라는 얘기를 듣지 기량이 떨어져서 먹튀는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기량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전급으로는 충분히 뛸 수 있는 여전한 어떤 스타 플레이어이고 그리고 뭐 지난 시즌에 좋았던 데릭 존스 주니어나 보그다노비치 뭐 이런 자원들도 남아 있고 그래서 진짜 레너드 건강하고 하든 지난 시즌 조금 올라왔던 폼 어떻게든 유지하고 예, 브래들리 빌 그냥 평균 한 20점 넣는 그 스코어러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이러면은 역시 이 팀도 서부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하기 까다로운 컨텐더는 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반대 케이스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 하든이 올라왔다가 다시 좀 꺾인다. 예, 레너드가 여전히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한번 시즌 중에 폼이 한번 떨어지거나 부상 이슈로 관리받는 일이 생긴다. 이러면 급격하게 무너지지 말라는 법도 없죠. 예. 맞아요. 나이들이 워낙에 많고 전 개인적으로 크리스턴이 뻗을까봐 데릭 존스 주니어도 그렇고 이게 수비에서도 분명히 약점을 드러낼 만한 라인업이라고 좀 봐지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이름값으로는 뭐 충분히 컨텐더 이름을 올릴 만한 팀이고요. 다음은 레이커스입니다. 레이커스는 이제 돈치치와 3년 연장 재계약했고요. 잭슨 헤이즈도 뭐 안 친히 많이 하다가 다시 데리고 왔고 에이튼 그리고 제이크 라라비아 마커스 스마트를 데리고 옵니다. 지금 6위. 그렇죠. 하지만 컨텐더로 일단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시즌은 3위 했었어요. 네, 그렇죠. 3위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팀은 역시 돈치치가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 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돈치치가 여름 중에 진행한 체중 감량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좀 있어 보여요. 제가 이제 네. 유로바스켓 본선 경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NBA에서조차도 돈치치의 2대1을 막지를 못해서 스크리너 수비수가 해치도 깊게 오고 블리츠 더블팀하는 식의 어떤 수비를 많이 쓰는데 돈치치가 유로바스켓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은 물론 이제 상대의 수비의 레벨이 좀 다르긴 합니다. 유로바스켓은 NBA에 강한 어떤 수비를 가진 선수들만큼 막 이 어떤 팔 들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근데 돈치치가 지금 유로바스켓에서 그런 해치나 블리츠에 대해서 스플릿 더 디펜더 뚫고 나가는 어떤 동작이나 그 후에 뭐 유로스텝 이런 그러니까 순간적인 폭발력과 어떤 관절의 힘, 안정성을 요구하는 동작에서 되게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돈치치가 지난 시즌부터 퍼포먼스가 올라갈 것 같아요, 무조건. 예,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레이커스가 좋은 여름을 보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냉정하게 네. 봤을 때 마커스 마트는
그 스마트라고 보기 어려워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요. 당연하죠. 예. 건강이나 이런 것들 면에서 그래서 지켜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 돈치치바를 충분히 받을 만한데 이 선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수비에서 어떤 인사이드를 단단히 지키는 모습, 저는 아직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팀은 뭔가 이제 데려온 선수들 특히 에이튼, 스마트 이름값을 보면은 오 이러는데 막상 실제 어떤 경기력이 이 두 선수로 인해서 확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다만 네. 돈치치에게 필요한 카드들을 데려왔다.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르브론도 그쵸. 이제 지금 연장 계약하지 않고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르브론은 그 기량을 그냥 그대로 보여줄 것 같고 이 선수는 언제나 그 믿음에 보답은 했으니까. 예. 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뭐 서부 플레이오프 직행 아니면 플레잉 인 토너먼트권은 뭐 충분한 그 정도 전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즌 중에 트레이드를 요청할 만한 선수 3위에 르브론 이름을 올렸습니다. 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우,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 지금 이슈가 워낙 많이 되고 있고 계속 나오는 얘기가 레이커스가 이제 의사 결정을 르브론에게 묻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대가 그쵸. 바뀌었고 팀의 어떤 주인이 바뀌는 구조인데 저는 이변이 없다면 내년 여름에 르브론의 이적은 거의 뭐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즌 중 트레이드는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드 하고 나서 빨리 그 팀에 잔류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플레이오프에서의 뭔가를 노리는 팀이 이제 어떤 승부수를 던지는 식의 영입을 이야기하는 건데 글쎄요. 예. 르브론은 트레이드 거부권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요청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거부권을 포기한다는 얘기긴 한데 그렇죠. 저는 르브론은 한 시즌은 갈 것 같은데요. 예. 돈치치랑 뛰는 저도 시즌을 포기할까요? 그러니까 굳이? 시즌 중에는 트레이드 안 하고 그냥 왠지 지금 이 동부 순위표를 쭉 보고 있는데 또 동부로 가서 동부의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물론 뭐 왕 타이틀은 이미 내놨어야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자, 간다면 네. 클리블랜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저도 네.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예, 다른 팀은 좀 가기 힘들어 그렇습니다.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플레인 그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탑인 7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48승 34패. 케번 루니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로 보낸 거 말고는 아무런 무브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입이 없다. 영입이라고 예.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뭐 고민가 남겠죠. 말 많아도. 뭐 남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지금 세크라멘토가 결국 오퍼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계속 관건인데 네, 쿠밍가가 안 남으면 세크라멘토 간다는 게 거의 뭐 유력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말링 몽크가 그 어떤 쿠밍가의 트레이드 카드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뭐 아로포드는 쿠밍가 상황이 정리되면은 계약이 될 것 같고 현재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는 거 보면은 근데 이 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8승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커리 네. 버틀러 그린의 어떤 조합이 워낙 좋기 때문이긴 합니다. 예, 워낙 그쵸. 좋고 지미 버틀러는 우려와 반대로 골든 스테이트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핏이었던 것이 확실하고요. 네. 예, 다만 이 세 명 모두 좀 나이를 먹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어떤 전력이 좀 한계가 있다는 점, 뭐 이제 뭐 포지엠스키나 뭐 이런 카드들 있지만 뭐 사실 서부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는 40대 중반승 정도 예상을 해요. 저도. 예, 그래서 뭐 7위? 저는 그거보다 아래여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댈러스가 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일단 이 정도 7, 8, 9위 안에서 놀지 않을까. 예, 그런 딱 그 정도 느낌이네요. 네. 저도 이제 뭐 8위, 9위가 지금 댈러스랑 샌안토니오 스퍼스이기 때문에 요 팀들이 좀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러면 8위로 한번 들어가 보면 댈러스입니다. 44승 38패. 쿠퍼 플래그의 활약이 아주 기대가 되고 뭐 어빙은 당장은 볼 수 없겠지만 쿠퍼 플래그와 앤서니 데이비스 정도의 이 정도의 능력이 되는 선수들이라면 진짜 만약에 시너지가 잘 난다면 좀 더 위를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팀은 결국에는 관건은 사실 저는 쿠퍼 플래그는 루키 시즌에 뭔가 공격을 이끄는
카드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저는 일단 수비에서 빛을 발할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어마어마한 운동량을 활용해서 림을 어택하면서 파워를 많이 얻어낼 것 같아요. 제가 서머리그 보고 느낀 부분입니다. 예, 네. 예, 그 슈팅은 그냥 캐치앤샷 잘 들어가면 괜찮은 시즌 정도라고 봐요. 뭐 어떤 플레이메이킹, 샷 크리에이팅적인 면에서는 아직은 스텝업이 많이 필요한 공격수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래도 이제 주전 3번,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뛰기에는 뭐 너무너무 잠재력이 큰 선수라 아주 좋고요. 관건은 카이리 허빙의 복귀 시점이 언제일 것인가. 일단 뭐 1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회복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빨라도 3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까지 디안젤로 러셀이 주전 가드로 뛰는데 디안젤로 러셀 저는 이름값 대비 조금 약간 뭐랄까 그렇게 안정적인 선수는 생각하지 않아서 디안젤로 러셀이 그럼요. 네. 괜히 레이커스가 포기했겠습니까 이 선수를? 예, 그쵸, 그래서 그쵸. 그 부분이 좀 변수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제일 큰 건 역시 앤서니 데이비스가 너무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댈러스는 좀 짐작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잘하면은 진짜 6위 안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 팀은.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어떤 뎁스와 어떤 잠재력이 있는 팀인데, 근데 AD와 어빙의 건강 상태, 뭐 복귀 시점, 예, 이거에 따라서 그냥 또 작년처럼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로. 예, 그래서 저는 댈러스는 널뛰기 할 수 있는 팀이다. 예, 예, 그래서 이름값에 비해 불안한 요소가 좀 많고, 예, 다만 건강 이슈만 잘 해결되면은 쿠퍼 플래그의 어떤 포텐셜과 뎁스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좀 순위가 요동칠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저도 다 그런 게 지금 진짜 볼 핸들링을 정말 적지적소에 넣어주고 해줄 만한 선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크게 들고요. 이 센터 자원들을 제대로 살려줄 만한 어떤 그 부분이 될까? 자꾸 그걸 이제 쿠퍼 플레이한테 시킬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긴 하던데. 그렇죠. 저는 당장은 앤서니 데이비스가 볼의 세컨 핸들러일 것 같아요. 지난 네. 시즌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빅맨이지만 워낙 볼을 많이 쥐게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곽에서 플레이하도록 좀 어느 정도 유도를 했었거든요. 장신 카드로서. 그러니까 쿠퍼 플래그도 기회를 받겠지만은 당장 솔직히 믿음직한 수준은 아니에요.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쿠퍼 플레이그 공격 재능은 좀 시간을 두고 꼽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AD가 해줘야 되고, 예, 그런 구조인데 AD가 건강하지 않다면 이게 확 무너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클레이 탐슨도 전성기는 아니고 이 선수도 뭐 그럼요. 샷 크리에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댈러스가 팬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동시에 저는 걱정도 좀 하겠습니다. 저는 네.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좀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아마 8위 정도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9위 샌안토니오 스퍼스랑 승패는 똑같습니다. 43승 38패. 자, 샌안토니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아주 강력한 디포이 후보인 네, 웬바냐마가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도 굉장히 뭐 행사를 잘했고 픽 행사를 또 너무너무 잘해줘서 딜런 하퍼도 어떻게 뛸지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팀은 뭐 박스 웬바냐마 이 두 명의 어떤 존재만 놓고 봐도 되게 서부에서 까다로운 팀이 될 거고, 저는 박스 네. 스테판 캐슬, 데빈 바셀, 뭐 웬바냐마, 그리고 이번에 FA에서 데려온 루크 코넷, 뭐 이런 자원들의 공조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딜런 하퍼를 어떻게 쓰느냐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지금 어떤 볼 분배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딜런 하퍼는 벤체이스로 스타트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마치 제임스 하든이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벤체이스로 시작을 했던 것처럼, 예, 그게 맞다고 보고 실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예, 네. 그런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저는 솔직히 댈러스보다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 뭐랄까 최악의 케이스를 봤을 때 댈러스보다 더 그래도 높은 팀이라고 봐요. 예, 댈러스는 얼마든지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데 샌안토니오는 플레잉 그룹에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쵸. 뭐 웬바냐마 혈전 이슈만 없으면은 큰 예.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딜런 하퍼를 좀 좋게 보거든요. 예, 이 네. 선수가 가진 핸들러로서 수비를 좀 뒤흔들고 샷 크리에이팅을 하는 능력은 저는 좀 진짜인 것 같고, 심지어 서머리그 봤을 때 이 선수 앞선에서의 압박, 예, 이런 부분들까지 되게 좋아서 뭐 루키 오브 더 이어 스테픈 캐슬까지도 있고, 예, 저는 좀 다음 시즌 세라토니오는 웬바냐마도 웬바냐마인데 가드진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뭐 음, 정리도 잘해줄 만한 팀이기 때문에 음,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플레잉 그룹입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42승 40패. 그래도 여기는 플레잉 그룹까지는 여전히 5할 이상입니다. 그렇게 음, 예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뭐 데스몬드 베인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이제 나머지 기존에 있는 자원들 제대로 음. 다 안 쳤다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쓸만한 자원들은 전 잘 남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데스밴드 베인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뭐 자모란트가 뭐 징계를 받을지 안 받을지, 또 뭐 건강할지 안 건강할지는 늘 불투명합니다만, 맞아요, 뭐 이 맞아요. 팀은 정상적으로 로스터가 돌아가면은 사실은 플레인 토너먼트권은 늘 들어갈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음, 들고, 제기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이나 이 선수가 가진 장단점을 생각했을 때 막 스텝업을 막 눈에 띄게 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 네, 결국에는 이 팀은 자모란트와 자렌 잭슨 주니어가 중요하고, 근데 둘 다 부상이나 어떤 결장의 이슈는 있다. 예, 그래서 저는 맥시멈이 플레인 토너먼트권이라고 보고 이 팀은, 음, 예, 음, 그리고 잘 안 되면은 탱킹 모드 전환도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예, 근데 뭐랄까, 데스먼드 베인 나가면서 무게감이 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 많이 진짜로. 떨어졌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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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베인이 사실은 모란트, 자렌 잭슨 주니어 불안할 때 잘 버텨준 것도 많았는데 그동안 베인도 네. 빠지고, 예. 모란트, 자렌 잭슨 주니어는 벌써 뭐, 예, 특히 자렌 잭슨 주니어는 또 이슈가 있죠. 또 부상 이슈가 있었고 계약 연장 그렇죠. 계약하자마자 네. 저는, 예, 뭐 사실 메피스가 원래 이름값이 좋은 팀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뭔가 무게감이 좀 떨어져 보인다. 예, 음, 모란트와 자잭주의 어깨가 무겁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팀도 잘해주긴 해야 되는 게 이제 하위권 그룹들을 살펴볼 텐데 음, 좀 몰라요. 치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 포틀랜드가 지금 10일인데 39승 43패로 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이 팀이 수비를 지난 시즌 말미쯤에 음, 꽤 괜찮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음, 음. 그리고 지금 데니 아브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는 꽤 나이가 있지만 MIP 잠재력있죠. 후보로도 일단 음, 이름이 올라오고 있고 뭐 릴라드는 아주 정신적인 좀 지주 역할을 해줄 거고 음, 이거 포틀랜드도 잘만 다듬어 주면 일단 사이먼스 내보낸 게 그 다듬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음. 어 플레인까지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 포틀랜드의 성공 여부는 이제 새로운 주전에서 도노반 클링언이 어느 정도 안착을 할 것인가를 예,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잘할 것 같아요. 클링언은 그게 예,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클링언이 정상적으로 잘 뛰면서 기대대로 뛴다면 앞선의 주루, 뒷선의 클링언, 예, 여기다가 뭐 윙에 아부디아랑 쉐이든 샤프까지 있어서 그래서 카마라도 잘하고 예, 있고 맞죠. 그렇죠. 투마니 카마라 무조건 얘기해야 되죠. 예, 최고의 예, 수비수, 리그 최고급 수비수 카마라까지 있기 때문에 이 끈끈함이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네, 부분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고, 결국 오펜스에서는 아브디아나 스쿠덴더슨이 뭔가 좀 해줘야 되는 구조일 수 예, 있는데, 이 선수들이 클링언도 이제 사실은 뭐 양한센이 그런 부분으로 주목받았지만 클링언이 사실 양한센 못지않은 어떤 센스를 지닌 선수거든요. 2대2 어떤 네, 핸드오프나 여러 가지 센스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조합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스콧 앤더슨은 일단 저는 한 시즌을 좀 안정적으로 보내는 모습부터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지난 시즌에 음, 잠깐 좋은 음, 모습이 있긴 했는데 그것도 막 그 시즌 내내 꾸준한 건 아니었거든요. 스콧 음, 앤더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2, 3년 차까지 그 정도 퍼포먼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좋은 퍼포먼스가 자꾸 나오면 좀 이제 스타 플레이어로 성장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스콧 앤더슨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기대가 저는 많이 떨어졌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까다로운 팀은 될 것 같아요. 저는 수비가 되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팀. 네. 쉐이든 샤프는 어때요? 쉐이드 샤프는 뭐 운동 능력이나 지난 시즌에 보여준 그런 공격적인 어떤 스텝업은 저는 좀 기대 걸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선수도 막 샤크레이터로 뭔가 막 하기에는 또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서 예, 좀 잠재력을 봐야 되는 선수죠, 계속. 예, 어리니까. 아니 뭐 3픽으로 뽑은 스콘 앤더슨, 7픽으로 뽑은 샤프, 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얘네들만 좀 진짜 어느 정도만 기대치의 한 80% 정도만 맞춰줘도 포틀랜드를 좀 더 위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위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딱 이 정도. 근데 제가 볼 때는 피닉스나 뉴올리언스나 유타가 그냥 밀어 올려서 12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라빈, 드로잔, 사보니스. 자, 예. 이런 값으로 보면은 빅3, 뭐 미들3 뭐 이렇게 불러도 그쵸, 되는데 근데 예. 이제 뭐 지난 시즌의 어떤 결과물이나 그다음에 라빈과 드로잔의 현재 기량이나 어떤 퍼포먼스 생각하면은 사실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다. 예, 기대감이 예. 크지 않고 저는 코민가는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팀 방향성을 그러게. 모르겠어요. 예, 네. 쿠민가가 사보니스랑 조합이 좋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쿠민가가 좋은 어떤 수비력을 막 보여주는 선수도 아니고 저는 솔직히 네. 쿠민가 상황에 얽혀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팀이고 빨리 그냥 라빈이나 드로잔을 정리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뭐 구단주나 단장이 뭐 일을 그렇게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딱 그거죠. 지난 시즌 피닉스처럼 이름값은 괜찮은데 농구는 그렇게 잘하진 못하는 딱 그 네. 정도 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크라멘토는 뭐 솔직히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진짜로. 웨스트브룩은 세크라멘토로 가겠죠. 지금 가장 링크가 많이 떠 있는 팀은 이 팀인데. 예. 아니 그때 왜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진짜 세크라멘토의 타겟들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니 저도 잘 이해는 안 돼. 아니 가드를 그렇게 원하면 그냥 말링먼크 유지하고 쿠빈가 안 들어오면 되고. 그렇죠. 예. 아니 뭐가 그렇게 지금 자꾸 그렇게 자꾸 탐내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떡이라 커 보이나? 예, 저는 뭐 예, 슈로더도 데리고 왔잖아. 저는 이번 여름 제일 미스테리한 서부 팀 두 팀 꼽는다면 이제 세크라멘토와 뉴올리언스인데 네. 근데 저는 세크라멘토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짜로? 뉴올리언스보다? 아니 뭐 뉴올리언스는 뭐 뉴올리언스로 뭐 자연스럽게 갈까요? 피닉스랑? 예. 피닉스 뉴올리언스 바로 넘어가시죠. 지금 이제 네. 그럼 뉴올리언스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뉴올리언스가 지금 가장 최악의 무브를 하고 있다라고도 꼽히고 있는 팀이에요. 네. 뭐 조던풀 데려오고 그죠? 사딕 베이. 네. 사딕 베이는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폼을 네. 뭐 언제 되찾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음. 자이언 윌리엄슨이 참 제 이제 뭐 거의 쌍둥이 동생 같은 저와 네. 혈연으로 맺어진 것 같은 느낌의 선수이긴 한데 그래서 항상 응원하긴 네. 하는데 글쎄요. 예. 저는 뉴올리언스 진짜 엉망이긴 하다 팀이. 엉망이에요. 예, 디존테 모레 있는데 조던풀은 왜 데려오고? 네. 진짜 이 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허브 존스랑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유망주들 그죠? 네, 막 윙도- 에너지 레벨 좋은. 윙도 탄탄하고 다이슨 다니엘스도 있었고 잠재력이 기대되는 트머 팀이었는데 트레이머피 3세도 있고 근데 뭔가 어수선해졌어요 팀이 방향성도 맞아요. 모르겠고 그러니까 데이비드 그리핀 사장이 나가고 지금 조듀마스가 지휘봉을 잡았는데 유일한 정말 망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에도 이런저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샤샤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말인지 알죠? 조드마스가 뉴올리언스에 온 배경이 사실 너무 궁금해요. 뭐 기사나 이런 건 안 나오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던풀도 그렇고 솔직히 신인들 지명도 막 중복되는 자원들 자꾸 지명해가지고 뭔가 애매해요 진짜로 이 팀은. 네, 그래서 그렇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트레이 머피 3세나 뭐 이런 선수들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예, 자이언 윌리엄스는 뭐 늘 그렇듯 건강과 체중에 의문부가 붙는데 이것도 사실 이 떡밥도 이젠 좀 많이 식었어요. 진짜로. 그럼요. 냉동고에 들어갈 판이에요, 진짜. 이젠 음. 좀 약간 자이언 건강할까 막 물음표 갖는 것도 그냥 지겨울 정도로 지금 사실 지긋지긋해요. 예, 지긋지긋한 이슈라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레이드를 요청할 수 있는 스타 1위의 이름을 또 올리기도 했고, 요 팀은 진짜 한번 팀을 박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시즌 중에 아주 재밌는 일이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닉스는 데빈 부커를 정말 엄청난 금액에 안 쳤고요. 그리고 네, 그게 답니다. 뭐 네. 없어요. 듀란트 예. 정리하고 빌 정리하고 뭐 그렇게 했죠. 예, 그래도 이제 그 정말 최악의 어떤 뭐랄까 그 급이 안 되는데 위닝 모드로 간 약간 셀러리 이슈가 있는 고액 연봉자들만 데려왔던 상황보다는 낫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름에 이제 뭐 트레이드나 뭐 이런 신인 지명 통해서 빅맨진 보강한 거는 저는 그래도 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좀 더 네. 뭔가 효율적인 로스터는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데빈 부커 에이스 역할은 뭐 당연히 필요한데 이제 결국에는 나머지에서 뭔가 부커의 어떤 부담을 덜어줄 뭐 핸들러 역할, 뭐 샷크레이팅 역할 해주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전력적인 한계는 좀 있을 것 같고 데빈 부커도 그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피닉스는 그 이제 그 구단주가 사실 능력이 22야? 없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했는데 네. 최근에 보도 따르면 이제 그러니까 구단주도 이시비아처럼 구단 운영권을 가진 이제 좀 메이저리티 구단주가 있고 소액 네. 지분을 가진 마이너리티 구단주들이 있거든요. 지금 마이너리티 구단주들이 이시비아를 고소했어요. 네. 뭐 그런 시끄러운 이슈도 있어서 좀 어수선하게 보낼 것 같아요. 그래도 마크 윌리엄스, 뭐 카만 말루치 이런 빅맨 자원들의 활약 좀 기대될 것 같고, 제일런 그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부커를 도와줄, 그러니까 득점력은 좋은데 기복도 너무 심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예, 그래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제일런 그린을 포인트 가드로 쓰니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서부 하위권 얘기하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이제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은 뭐 이제 라이언던 같은 어떤 루키들의 어떤 네. 성장 뭐 이런 것들 기대를 걸고 조금 길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만 본다면 그냥 부커가 이제는 좀 본인이 하고 싶은 농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얘한테 또 핸들링 맡기고 볼 배급 맡기고 이러면은 오히려 망가질 것 같고, 그냥 받아먹는 득점을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좀 더 이제 아주 또 리그에서 역시 부커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좋습니다. 마지막은 유타입니다. 니네 유타 괜찮아요? 네. 괜찮을 리 있겠습니까? 뭐가 괜찮습니까? 알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예. 알면서 물어봤지. 예. 뭐 이제 에이스벨리라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형 유망주를 데려오긴 했는데, 이 자식. 예. 근데 이 선수는 이제 뭐 넥스트 듀란트가 될 만한 잠재력? 뭐 이제 잠재력은 있는데 뭐 아직 듀란트만큼의 어떤 폭발력과 완성도를 지닌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라우리 마카넨이 사실 건강하게 잘 뛰면 참 폭발력도 좋고 그런 선수인데, 근데 뭐 유로바스켓 뛰고 와서 어느 정도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몸 상태나 어떤 건강이. 그리고 워커 캐슬러를 트레이드하지 않고 그대로 뒀는데 뭐 이제 캐슬러도 어느 정도 깜냥이 나왔죠. 예, 깜냥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 팀은 역시 가장 조금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앞선이죠. 아이지아 콜리어나 키온테 조지 이런 가드 자원들이 조금 샷 셀렉션도 그렇게 좋진 않고 효율도 좋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핸들러의 위력이 좀 떨어지는 상태죠. 조던 클락슨까지 나가면서. 그래서 전력적인 한계가 좀 분명한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은 마케논이 그냥 잘해주고 에이스 베일리가 많은 포션을 가져가면서 뭔가 해볼 만한 팀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서부 꼴찌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꼴찌할 확률은 제일 높다. 예. 뭐 워싱턴 근데 이런 팀보다 네. 낫다고 보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그쵸. 뉴얼보다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음, 들고, 음, 여기도 보면 진짜 신인들이 2023년 9픽, 2023년 16픽, 2024년 10픽, 그리고 올해 5픽 괜찮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예, 잘 좀 키워봐라. 결국에는 터져야 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잠재력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부까지 예상, 동서부 예상 순위와 함께 저희의 생각까지 한번 얹혀봤습니다. 아우, 기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예, 양대지구 하니까 1시간 반이 갔어요. 네. 1시간 반이 지나갔네? 네. 원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도 아유, 예. 양대지구 합쳐서 한 2, 30분 할 생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네, 좀 느렸습니다. 네. 예, 택도 없네요. 이 뭐 한 팀 팀씩 또 짚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또 이제 뭐 시즌 프리뷰랑 이런 부분도 진행할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